아, 저기 저 애는 우리 넷째 며느린데요. 아들 못 낳는 반쪽짜리 식모예요. 식모. 시어머니는 10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환갑잔치 새벽 4시부터 혼자서 100명분 음식을 장만한 며느리의 손등을 시어머니는 금박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석 달간 밤마다 한 코 한 코 떠서 만든 스웨터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만취한 채 아내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와 접대부 취급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6살 딸아이에게 평범한 가족을 만들어주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식당 밖에서 귀를 찢는 타이어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호판 없는 검은 승합차 세대에서 쇠파이프와 마체테를 든 수십 명의 조선족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엽총이 불을 뿜고 연회장이 아비규환으로 뒤집힌 그 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것들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아들들만 살려줘요. 그때 며느리가 앞치마를 찢어발기고 일어섰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검은 장미 문신을 본 조직행동대장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식모 취급당한 이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팔아넘기려 한 시어머니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대형 한식당 주방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100여 명 하객의 음식 장만이 고스란히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시간이었죠. 강유진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어 도마 위에 물을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소리만이 텅 빈 주방을 채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기 덩어리들이 조리대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어야 할 채소 박스가 바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이것만 끝내면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유진은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꼬박 2시간째 쉬지 않고 움직인 유진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앞치마 끈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문 안 열어? 우리가 맨 먼저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첫째 정수의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배를 앞세우고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드러누웠습니다. 첫째 며느리 선영은 명품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치고 유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 꼴 좀 봐. 새벽부터 돼지 잡았나? 여기가 축사야 뭐야. 땀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야, 유진아, 목이 타서 죽겠는데 시원한 얼음물 좀 가져와. 가만 서 있지 말고 빨리빨리 좀 움직여. 네, 큰아주버님. 금방 갖다 드릴게요. 유진이 얼음물을 쟁반에 올려나오자 선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구겼습니다. 아니, 이게 물이야? 미지근한 국이야? 얼음을 한 움큼을 넣으라니까 왜 찔끔 넣어? 하나를 시켜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진짜. 유진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서자 선영이 정수 귀에 대고 킥킥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맨날 구박을 받지. 아들도 하나 못 낳는 게 살림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쓸모가 있어야 대접을 받지. 야, 됐어. 부려먹을 때는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오늘 하루 종일 굴릴 거잖아. 유진의 손이 얼음통 안에서 멈췄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자국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 길 비켜. 둘째 며느리의 외침에 유진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금박이 수놓아진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최말순이 들어섰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손목에는 굵직한 금팔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환갑 축하드립니다. 최말순은 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음식들을 손가락으로 찍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전을 부친 거야? 벽돌을 쌓은 거야? 이걸 하객 입에 넣으라고? 걔도 안 먹겠다 이런 건.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다시 부치겠습니다. 죄송.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죄송이야. 새벽부터 여기 처박혀서 대체 뭘 한 거야? 놀고 먹고 있었어? 최말순이 전 접시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기름에 튀긴 전들이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지는 걸 유진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국물 자국을 발견한 최말순이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바닥골 좀 봐. 여기가 사람 사는 데야 돼지우리야? 당장 닦지 못해? 어서. 유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한 순간 최말순의 금박 구두굽이 유진의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에이, 느려 터졌어, 느려 터져. 내가 도착하기 전에 싹 다 끝내놨어야 할 거 아냐. 7년을 살았으면 배운 게 있어야지. 네가 이 집안에서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응? 최말순은 구두굽으로 한 번 더 비틀어 밟고 돌아섰습니다. 유진의 손등에 구두 자국이 붉게 찍혀 올라왔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레를 쥐었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자 최말순은 주빈석에 떡하니 앉아 덕담을 받으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러다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저기 허리 굽히고 그릇 치우는 저애 보이죠? 우리 넷째 며느린데요. 시집 온 지 7년이 됐는데 아들은커녕 딸년 하나 달랑 낳아놓고 바깥도 못하는 반쪽짜리 식모예요. 식모. 하하.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유진은 빈 그릇을 치우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흑. 6살 난 수아가 무릎을 감싸 쥔 채 의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 하얀 양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수아야. 아이고, 우리 수아. 누가 이랬어? 응? 누가 우리 수아 이렇게 만들었어? 사촌 오빠들이 저보고 꺼지래. 놀고 있는데 방해된다고 밀었어, 엄마. 유진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밴드를 꺼내 수아의 무릎에 조심스레 붙여주었습니다. 아프지? 엄마가 호해줄게. 호호. 금방 나을 거야. 우리 수아 씩씩하니까. 수아의 무릎에 입김을 불어주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진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유진은 배식대 밑에 숨겨둔 식은 주먹밥을 꺼내 수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괜찮아. 아까 많이 먹었어. 수아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엄마는 배가 불러. 유진은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평범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한 것이 벌써 7년 전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최말순과 5 아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하객들이 환호하는 동안 유진은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만취한 남편 정호가 비틀거리며 유진의 멱살을 움켜쥐고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형님들이 안주가 떨어졌다잖아.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빨리 안 가서 차려놔.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 가려던 참이면 왜 여기 주저앉아서 쓰레기를 처먹고 있냐고?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 정호가 유진을 끌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며 형들을 향해 해벌쭉 웃었습니다. 형님들 기다리셨죠? 여기 우리 집 접대부가 뭐든 해드린답니다. 하하. 첫째 정수가 술잔을 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접대부라며? 그러면 술이라도 제대로 따르게 해야지. 뭘 멍하니 서 있어? 그래. 유진아, 멍 때리지 말고 앉아서 형님들 술 좀 따라. 빈잔 보이면 바로바로 채워.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집어들고 시형제들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동서들이 최말순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바치자 최말순의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종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짠 스웨터예요. 올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최말순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선물이야? 시장 골목에서 1,000원짜리 실 사다가 대충 엮은 거 아냐? 다른 며느리들은 명품의 현금인데 넌 고작 이런 누더기를 들고 와? 석 달 동안 밤마다 틈틈이. 유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말순이 스웨터를 꺼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퍽! 석 달간 수화를 재우고 새벽까지 한 코 한 코 떠서 만든 스웨터가 음식물 찌꺼기 위에서 국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나 해.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인 거 안 보여? 어서 안 가고 뭘 서 있어. 유진은 꽉 쥔 주먹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수아에게 불똥이 튈 것이 뻔했으니까요. 유진은 피가 맺힌 주먹을 앞치마 속에 감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셋째 정민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지만 이 형님 동생님들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오늘은 내가 한턱 크게 쏜다. 정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 하객들 머리 위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폐가 나비처럼 허공에서 흩날리자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말순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셋째, 이 어미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다니. 역시 내 피는 못 속여. 최말순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형제들과 동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코를 박으며 돈을 줍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잘난 척하던 얼굴들이 지폐 한 장의 개처럼 엎드리는 꼴은 추악한 쟁탈전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은 싱크대 앞에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밖 주차장에서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이 터졌습니다. 기익!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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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들의 차량을 거칠게 들이받는 둔탁한 충돌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굳어졌습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식당 밖에서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 3대가
하객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쇠파이프와 마체테로 무장한 수십 명의 험악한 덩치들이 식당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차장을 배회하던 개들마저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음악이 크게 울리고 있었지만 유진의 귀는 달랐습니다. 밖에서 다가오는 수십 개의 거친 쇳소리를 정확히 잡아낸 유진은 본능적으로 수아를 조리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수아야,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귀 막고 있어. 알았지? 수아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은 수아 위로 큰 냄비 뚜껑을 덮어 가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쾅! 연회장 대형 유리문이 거대한 해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흉기를 든 사내들이 흑발로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의 왼쪽 볼에는 귀 밑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칼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행동대장 왕웨이가 허공을 향해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빵! 천장 조명이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닥쳐! 전부 바닥에 엎드려. 까불면 대가리에 구멍 뚫어주지.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최말순과 다섯 아들은 총소리에 기겁하며 가장 먼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서로를 방패막이 삼았습니다. 왕웨이가 단상 위로 올라가 테이블 밑에 정민을 노려봤습니다. 야, 정민이 이 개새끼. 우리 조직 도박 자금 50억을 처먹고 여기서 돈 자랑이야? 내 놈 일가족 가죽을 벗겨서 빨래 널어야겠다. 정민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최말순의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머니, 나 좀 살려줘. 50억이 뭐야?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몰라. 형들이 시킨 거야.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정민이 형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첫째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우리가 언제. 왕웨이의 엽총이 정수의 이마를 겨누자 입이 바로 닫혔습니다. 조직원들이 테이블을 뒤엎으며 시댁 식구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연회장 한가운데로 내던졌습니다. 최말순이 바닥을 기어가 왕웨이의 구두 앞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요, 이 늙은 것이 빌게요. 잘못한 건 다 갚을 테니까 아들들 목숨만 살려줘요. 50억을 뭘로 갚겠다는 거야. 이 늙은 할망구가. 최말순의 눈알이 조리대 뒤에 숨어있는 유진에게 멈췄습니다. 저기, 저 젊은 며느리 보이죠? 33이에요. 멀쩡하고 건강해요. 어린 손녀도 있고. 저것들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아들들만 살려줘요. 저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유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남편 정호가 기어오더니 유진의 등을 두 손으로 떠밀었습니다. 맞아. 이 여자 가져가.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마음대로 처분해. 제발 나만 살려줘. 7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유진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왕웨이가 코웃음을 치며 정호의 턱을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두둑. 정호의 턱뼈가 부러지며 이빨이 바닥에 튕겨나갔습니다. 마누라를 팔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오늘 여기 놈들 전부 도륙이다. 왕웨이가 부하들에게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자비 없이 밀어. 한 놈도 남기지 마. 거구의 조직원이 도끼를 치켜들고 최말순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최말순은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조직원이 조리대 밑에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꼬마가 숨어 있다. 조직원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이성이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간 유진은 조리대 위에 무거운 노쇠 쟁반을 집어들어 조직원의 안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퍽! 거구의 조직원이 피분수를 뿜으며 허공을 날아 바닥에 나뒹굴자 연 회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피 묻은 쟁반을 던져버린 유진은 낡은 앞치마를 양손으로 찢어발겼습니다. 앞치마 아래 드러난 팔뚝에는 수많은 자상 흉터가 빼곡했고 그 사이로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조리대 밑바닥에 부착해 두었던 방수 가방을 뜯어내고 검은빛이 감도는 특수합금 쌍단검을 양손에 쥐어 빼들었습니다. 싱! 쌍단검의 날이 X자로 교차하며 섬뜩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왕웨이의 시선이 유진의 왼쪽 손목 안쪽에 꽂혔습니다. 핏빛이 섞인 검은 장미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중국 흑사회를 단신으로 도륙했던 전설적인 특급 킬러 흑장미. 왕웨이의 손에서 엽총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바짓가랑이 사이로 오줌이 터져나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왕웨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찢어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흑장미님, 몰라 배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식모 취급하던 며느리 앞에서 살인기가 오줌을 싸며 대가리를 박는 광경에 시댁 식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말단 조직원 10여 명이 마체테를 휘두르며 유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유진은 잔상만을 남기는 보법으로 칼날 사이를 파고들어 단 5초 만에 10명의 발목을 정확히 끊어버렸습니다. 피바다가 된 바닥에서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유진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왕웨이가 자신의 뺨을 후려치며 기어왔습니다. 제발 50억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유진이 왕웨이를 내려다보며 7년간 꺼내지 않았던 차갑고 낮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내 딸한테 손을 뻗었어. 유진의 쌍단검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왕웨이의 오른쪽 팔목을 통째로 잘라냈습니다. 그악! 유진은 피 묻은 단검을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10초 준다.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전원 여기서 죽는다. 왕웨이와 조직원들은 잘린 팔목을 챙길 새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질질 끌며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연 회장의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단검의 피를 닦으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눈빛과 마주친 최말수는 기괴한 비명을 내지르며 자신이 토해낸 오물 위로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아들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유진아, 아니 흑장미님. 조리대 밑에서 수아의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유진의 얼굴에서 살기가 걷혔습니다. 단검을 내려놓고 수아를 안아 올린 유진은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감싸며 피웅덩이를 밟고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다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식당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 유진의 집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유진이 거실을 지나가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으흠.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정호가 벌떡 일어나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시어머니 최말수는 컵을 놓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놀이공원.
수아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 회전목마 탈 수 있어? 응, 원하는 거 다 타. 수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유진은 수아의 운동화 끈을 매듭 지어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우가 축 늘어진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 여자가 진짜 흑장미라니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몰랐을까요? 최말순이 부엌벽에 기대며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알게 뭐야. 나도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순한 것이 사람을 저렇게 해.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밥 먹을 때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저 여자가 언제 칼을 꺼낼지. 최말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 닥쳐. 전연이 들으면 우리 목이 날아가.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 살아야 방법을 찾지. 놀이공원에 도착한 유진은 수아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외출이었습니다. 엄마, 저 흰말 탈래? 그래, 흰말 타. 엄마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자 수아가 두 손을 흔들며 깔깔 웃었습니다. 유진은 펜스에 기대서서 딸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쇳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여기야. 보여? 보여. 우리 수아 멋지다. 유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수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유진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벨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쾅! 검은 복면을 쓴 무장 조직원 6명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첸이 보낸 암살조였습니다. 팔이 잘려 돌아온 왕웨이의 보고를 받은 밀수 마피아 보스 장첸이 흑장미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규모 암살조를 파견한 것이었죠. 야! 최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베란다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정호도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조직원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흑장미 어딨어? 여기 같이 사는 거 다 알아. 여기 없어요. 밖에 나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정우가 두 손을 모으며 울먹였습니다. 사내가 정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렸습니다. 꼬마는? 딸내미 어딨냐고. 아이도 같이 나갔어요. 여기 없다니까요.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버린다. 집 안 수색해. 조직원들이 방마다 문을 걷어차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화장실 문이 열리고 부엌 찬장까지 뒤집혔습니다. 안방 옷장 앞에서 조직원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옷장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려 최말순과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꼬마가 없다며?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최말순의 눈알이 흔들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내가 칼을 빼들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숨기면 둘 다 죽어. 어디 있는지 가리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말순과 정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말순이 먼저 손가락을 들어 안방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옷장 안에 있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거기 숨어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만 살려줘요. 조직원이 옷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아의 애착 인형과 이불 사이에 웅크린 것은 수아가 아니라 수아가 놀이공원에 가기 전 숨겨둔 인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눈에는 아이가 이 집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박혔습니다.
흑장미한테 전해. 딸의 목숨이 아까우면 혼자 인천항 폐창고로 오라고. 사내가 표창을 꺼내 쪽지를 꽂아 거실 바닥에 박았습니다. 퍽! 조직원들이 빠져나간 뒤 최말순과 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현관밖 복도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놀이공원에서 먼저 보낸 수아가 혼자 집 앞에 도착한 것이었죠. 조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저 꼬마 아냐? 잡아. 조직원 2명이 수아에게 달려가 울며 버둥거리는 아이를 거칠게 들어올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말순과 정호는 현관 틈으로 아이가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최말순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휴, 우리한테 올 불똥은 막았어. 전현이 알아서 하겠지. 정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질녘 수아와 함께 돌아오려던 유진은 집 현관문이 박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가 뒤집히고 서랍이 쏟아져 있었죠. 유진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수아의 애착 인형 옆에 표창이 꽂혀 있었고 그 위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딸의 목숨을 원한다면 혼자 인천항 폐창고로 와라. 장첸. 유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진은 거실 천장 구석에 설치해 두었던 홈 카메라를 뜯어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최말순이 손가락으로 옷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아가 끌려가는 비명이 울리는데도 두 사람은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지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올랐습니다. 유진은 베란다 구석에서 벌벌 떨며 모른 척 연기하는 최말순과 정호의 목덜미를 한 손씩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유진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저놈들이 칼을 들이밀었다고.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제발. 유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질질 끌고 가 화장실에 쳐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유진이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수아를 무사히 데려온 뒤에 당신들 가죽을 산 채로 벗긴다. 화장실 안에서 최말순의 통곡과 정호의 애원이 터져나왔지만 유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밑바닥에 숨겨진 금고를 부수자 수년간 봉인해 두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술조끼, 소음기 장착, 권총, 수류탄, 단검들. 유진은 하나하나 침대 위에 늘어놓고 전술조끼를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탄창을 결합하는 유진의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암호화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인천항, 새벽 2시, 대기. 짧은 암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창밖을 응시하며 유진은 무장 가방을 어깨에 메렀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어머니의 온기도 며느리의 인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살이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수아야. 엄마가 간다. 자정 무렵 인천항 외곽의 거대한 폐물류 창고 앞에 한 대의 검은 차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유진은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무장 가방에 지퍼를 당기자 검은 금속의 차가운 광택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전술 조끼의 버클을 하나씩 조여가는 유진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권총을 허벅지 홀스터에 끼우고 쌍단검을 등 뒤 칼집에 꽂았습니다.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이마 위로 올려놓고 소형 폭약 2개를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진은 창고를 둘러싼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창고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오갔습니다. 유진은 허리춤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내 철조망을 소리 없이 잘라냈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갈 크기의 구멍을 만든 유진은 몸을 낮추고 적진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외곽을 순찰하며 담배를 피우던 자동소총 무장 경비병 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낯선 기척을 느끼고 플래시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닿기 직전 유진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비병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는 동시에 오른손의 단검이 목을 그었습니다. 소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진은 단숨에 4명의 경동맥을 절단하며 비명 한 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의 시신을 컨테이너 틈새로 밀어넣은 유진은 창고 외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메인 배전반을 찾아낸 유진은 소형 폭약을 설치하고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펑! 낮은 폭발음과 함께 창고 내부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축구장 크기의 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불 켜. 빨리 불 켜. 내부의 조직원 수십 명이 우왕좌왕하며 라이터를 켜고 손전등을 찾아 허둥댔습니다. 유진은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눈 위로 내렸습니다. 초록빛 화면 속에 흰 열점으로 표시되는 조직원들의 위치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높은 천장의 환기구 위로 올라가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고양이처럼 넘나들었습니다. 아래에서 라이터 불빛을 들고 방황하는 조직원의 정수리 위로 유진의 단검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퍽!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라이터를 들어 비추자 동료의 목에 단검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기다. 안에 침입자가 있어. 고함이 터지자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허공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위치를 알 리가 없었죠. 탕, 타탕, 으악, 야 나야 나, 쏘지 마. 어디야? 어디서 오는 거야?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직원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자멸의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유진은 그 혼란 속을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총알이 귀옆을 스치는 순간에도 유진의 심장 박동은 일정했습니다. 권총과 단검을 교차로 사용하며 마주치는 모든 숨통을 기계적으로 끊어갔습니다. 소음기를 단 권총이 어둠 속에서 불을 뿜을 때마다 하나씩 또 하나씩 열점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창고 중심부의 임시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한순간이었고 유진은 군화발로 철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철문이 안쪽으로 꺾이며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의자에 결박된 수아가 있었고 수아의 목에 칼을 들이민 보스 장첸이 서 있었습니다. 장첸의 뒤에는 신복 3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장첸이 칼날을 수아의 목에 바짝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무기 내려놔. 안 그러면 이의 목을 긋는다. 수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유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수아야, 엄마가 왔어. 눈 감고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장첸이 칼을 더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못 들었어? 당장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새세기 전에 안 내려놓으면 진짜 죽인다. 하나.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유진의 오른손이 허벅지 홀스터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셋. 장첸의 입이 셋을 완성하기 전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권총을 뽑아 장첸의 칼 쥔 손목뼈를 정확히 쏘아 산산조각 냈습니다. 탕! 그악! 장첸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친 순간 유진은 도약하여 묶인 수아를 한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등 뒤에서 달려드는 신복 3명의 이마에 남은 총알 3발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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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들이 뒤로 나자빠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진은 수아의 귀를 손으로 막고 아이를 사무실 구석 철제 책상 뒤로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야,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10가지만 세면 끝나. 수아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작은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며 잘린 손목에서 피를 쏟는 장첸이 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돈을 줄게. 원하는 만큼. 제발.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유진이 장첸의 턱을 발로 걷어차 올리고 벌어진 입안에 수류탄을 강제로 쑤셔 넣었습니다. 장첸의 턱을 무릎으로 눌러 입을 다물게 만든 유진은 수아를 안고 사무실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쿠가광. 사무실 안에서 폭발이 터지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유진의 등을 덮쳤지만 유진은 수아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걸어 나온 유진 앞에 검은 복장의 남자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클리너 팀이었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리더에게 던졌습니다. 화재 사고로 처리해. 시신은 전부 녹여. 흔적 하나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클리너 팀이 방화복을 입고 창고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수아를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수아는 유진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잠든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볼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핸들을 쥐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시동을 건 유진은 고요한 새벽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천항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위로 창고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새벽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유진이 수아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에 검붉은 피와 화약 찌꺼기가 뒤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겨우 빠져나와 거실에 모여있던 시댁 식구들은 유진의 몰골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첫째 정수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정우는 벽을 짚고 뒷걸음질 쳤고 셋째 정민은 입을 틀어막은 채 부엌 쪽으로 도망치려다 다리가 꼬여 넘어졌습니다. 다섯째 정태는 소파 뒤에 숨으며 형들의 등 뒤로 기어갔습니다. 유진은 잠든 수아를 안방 침대에 조심스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수아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피투성이 전투화를 벗어 거실 바닥에 거칠게 던지자 남편 정우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유진아, 아니 흑장미님,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 최말수는 안방 문틀을 붙잡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어. 제발 살려줘. 유진은 피 묻은 외투를 벗어 거실 한가운데 던지고 5 형제와 시어머니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릎 꿇어. 전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한 발짝 다가서자 5 형제가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말순도 문틀을 잡은 손을 놓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도망치려던 정민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우두둑. 정민의 무릎뼈가 어긋나며 비명이 터졌습니다. 야, 다리, 내 다리. 유진이 정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정수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이빨 2개가 바닥에 튕겨나갔습니다. 둘째 정우의 뺨도 5째 정태의 뺨도 차례로 유진의 손바닥이 지나갔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뭐였는지 알아? 식모, 접대부 반쪽짜리. 그래, 그건 참았어. 근데 유진이 정우의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렸습니다. 내 딸을 6살짜리 내 딸을 넘겼어? 조폭한테? 제 자식을? 그건 어머니가 먼저. 닥쳐. 유진이 정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우의 뒷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말순이 손가락으로 옷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비명이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2 사람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환갑잔치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저 젊은 며느리 보이죠? 저것들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아들들만 살려줘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말순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때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이 집에 카메라 없는 곳이 어딨는데. 유진이 태블릿을 집어들며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하나, 이 영상이랑 녹음 파일 전부 경찰에 넘긴다. 인신매매 교사, 아동유기, 여기에 정민이 50억 횡령까지. 전원 감방이야. 시댁 식구들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둘, 내가 시키는 대로 산다. 죽을 때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시키는 건데?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묻지 마. 정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재산양도 각서, 생명 포기 각서, 그리고 유진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서약서가 인원수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최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을 전부. 이건 날강도 아냐. 유진이 태블릿 화면을 최말순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말순이 며느리와 손녀를 팔아넘기겠다고 외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날강도? 제 손녀를 장기 밀매에 팔아넘기겠다고 소리친 사람이 날강도라는 말을 해? 최말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우가 찍고 정수가 찍고 정민이 부러진 무릎을 부여잡으며 찍었습니다. 정우와 정태도 고개를 떨군 채 차례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진이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최말순 앞에 던졌습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였습니다. 입에 물어. 뭐라고? 환갑잔치 때 내 스웨터를 쓰레기통에 쳐넣었지? 내 손등을 구두로 밟았지? 하객들 앞에서 식모라고 했지? 유진이 걸레를 최말순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 바닥 혀로 핥듯이 닦아 무릎으로 기어서 최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 앞에서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말순은 걸레를 입에 문 채 무릎으로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금박 한복의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더러워졌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깊숙이 앉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다섯 아들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안방은 나와 수아가 쓴다. 당신들은 베란다 옆 창고방이야. 이불은 한 채, 밥은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수아의 이불을 여미고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아의 볼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 위로 유진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최말순이 여전히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다섯 아들은 곰팡이 핀 창고방 문 앞에 줄을 서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시댁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시골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진 거대한 사유지 안에는 넓은 농장과 2층짜리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사 첫날 유진은 거실에 시댁 식구들을 일렬로 무릎 꿇려 앉혔습니다. 규칙은 간단해. 새벽 4시 기상, 농장일과 집안일을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하면 돼.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날 물은 없어. 첫째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을 안 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유진이 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정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답은? 알겠습니다. 사모님. 유진이 나머지를 둘러봤습니다. 나머지도.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섯 형제와 최말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농장 한쪽에서 소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첫째 정수와 둘째 정우가 외양간에서 삽으로 소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형,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야?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입 닥쳐. 전현이 들으면 오늘 물도 못 마셔.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밭에서는 셋째 정민이 부러졌다 겨우 붙은 무릎을 절뚝이며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떼약볕이 정민의 등가죽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늘로 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넷째 정우와 다섯째 정태는 저택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객들 앞에서 아내를 접대보 취급하던 정우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형,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정태가 도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라고 했잖아. 도망치면 안 돼? 정우가 담장 위에 철조망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 전현손에 우리 횡령 증거랑 인신매매 녹취록이 다 있어. 나가는 순간 경찰이 잡으러 와. 정태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최말순이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손끝이
마늘즙에 쓸려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최말순의 신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늘 닦았어? 최말순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수아 저녁은 돼지갈비찜이야. 6시까지 상 차려놔. 네, 알겠습니다. 최말순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대답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금박 한복을 입고 하객들의 덕담을 받던 최말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돼지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유진과 수아가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 갈비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유진이 수아의 접시에 갈비를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같은 시간 창고방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간장만 비빈 주먹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정민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먹어. 안 먹으면 내일 일할 힘도 없어. 정수가 동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최말순이 주먹밥을 씹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년을 왜 구박했을까? 식모라고 왜 그랬을까?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정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고방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정민이 내 때문이야. 50억을 왜 횡령한 거야? 내 탓만 하지 마. 환갑잔치 때 며느리를 팔겠다고 한 건 어머니잖아. 너희들이 날 말렸어야지. 이 못난 놈들아. 멱살잡이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창고방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굴었고 최말순이 울부짖으며 말리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친척들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유진은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친척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유진아. 시골에서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네. 저택이 대단하구나. 별 말씀을요, 고모님. 편하게 쉬다 가세요. 친척들이 거실에 앉자 유진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차 내와요.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은 최말순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순아? 네가 왜 이런 꼴로? 최말순이 유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유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최말순은 친척들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집안의 은인입니다. 유진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에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못난 시어미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해서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미리 외우게 한 대사였죠. 친척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가 마을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란 원피스를 입은 수아가 대사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진은 학부모석 정중앙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가 무대에서 유진을 찾아 손을 흔들자 유진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유진이 수아에게 다가가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수아 최고였어. 엄마가 제일 힘이 세다며? 진짜잖아. 엄마가 제일 힘세지. 수아가 유진의 목에 매달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학예회장 뒷문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정호가 문틈 사이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정호를 꿰뚫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밀려던 발이 멈추고 정호는 흠칫 뒷걸음질 치더니 고개를 떨군 채 뒷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뭐 봐? 아무것도 아냐. 가자 수아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피자? 그래 피자. 수아의 손을 잡고 학예회장을 나서는 유진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운 유진은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흠집난 단검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칼날을 천천히 닦아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쇳덩이 위에 유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1년 전 인천항 창고에서 피바람을 일으키던 살인귀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칼날 위에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더 이상 이 칼을 쥐고 어둠 속을 달릴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시어머니 최말순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들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따뜻한 꿀우유 한 잔을 머리 위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주무시기 전에 드시라고 데워왔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최말순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꿀우유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됐으면 나가.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최말순은 유진에게 등을 보이지 못한 채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허리가 90도로 굽혀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이 닫힌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말순이 빠져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꿀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진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7년 전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거두며 뒷세계를 떨게 했던 전설적인 이름, 흑장미. 그 이름을 묻고 평범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이었죠. 딸에게 피냄새 대신 밥냄새가 나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유진은 단검을 벨벳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케이스를 안방 벽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복잡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잠기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수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수아의 배 위로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수아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한참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유진이 속삭이자 잠든 수아가 무의식 중에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킨 유진은 조심스레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농장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책상 위에 꿀우유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흑장미는 끝났어. 나는 이제 강유진이야. 수아 엄마 강유진. 유진은 서재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유진의 발소리는 조용했습니다. 1년 전 인천항 창고 바닥을 울리던 전투화 소리가 아니라 맨발로 마루를 밟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창고방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소똥을 치우고
마늘을 깐 몸들이 좁은 방 안에서 뒤엉켜 잠들어 있었죠. 유진은 창고방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수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수아 옆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이 따뜻한 손이 피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유진은 수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날이야. 그래, 뭐 그릴 건데? 우리 집, 엄마랑 나랑 우리 집 그릴 거야. 유진이 수아의 백팩끈을 매듭 지어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예쁘게 그려. 엄마가 나중에 액자에 넣어줄게. 진짜? 약속이다. 수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새끼손가락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대문 밖으로 나서자 동네 주민들과 경비원이 유진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손을 잡고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진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립학교 전용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수아가 유진에게 뽀뽀를 한 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버스가 모퉁이를 완전히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되자 유진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앉고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은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대리석 바닥에는 남편 정우와 시형제들, 시어머니 최말순이 작업복을 입은 채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6개의 등이 동시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할당량 말한다. 첫째, 둘째는 북쪽 박감자 캐기. 점심 전까지 10자루. 못 채우면 저녁 없어. 정수가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셋째는 외양간 청소. 넷째, 다섯째는 장작 패기. 오늘 안에 베란다 옆까지 쌓아놔. 정우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유진의 시선이 최말순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저녁 수아 생일상 준비야. 소갈비찜, 잡채, 떡볶이, 과일 깎아서 6시까지 상 차려놔. 하나라도 맛이 이상하면 그날 밤 창고방 문 잠가버려. 최말순이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6명이 군인처럼 합창하며 일사불란하게 흩어졌습니다. 정수와 정우는 북쪽 밭으로, 정민은 외양간으로, 정우와 정태는 장작더미 앞으로, 최말수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유진은 커다란 전면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진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북쪽 밭에서 정수와 정우가 허리를 굽혀 삽질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양간 쪽에서는 정민이 절뚝이며 삽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장작더미 앞에서는 정우가 물집 터진 손에 침을 뱉으며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유진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서 정수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유진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정수가 화들짝 놀라며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최말순이 소갈비를 손질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간이 세면 안 돼. 수아가 짠 거 못 먹으니까 당근은 꽃 모양으로 깎아야 해. 사모님이 시킨 대로.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환갑잔치 새벽 4시 혼자서 100여 명분의 음식을 만들던 주방.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던 시어머니. 하객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던 연회장. 쓰레기통에 처박힌 스웨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남은 반찬을 먹던 자신. 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뙤약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정수와 정우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똥 냄새를 뒤집어 쓴 정민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유진이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창밖의 시댁 식구들은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저택 쪽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유진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유진은 허리를 굽힌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업복은 흙과 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환갑잔치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돈다발을 줍기 위해 바닥에 코를 박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팔아넘기겠다고 외치던 입이었습니다. 딸을 조폭에게 넘겨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뙤약볕 아래 시어머니 최말순이 부엌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로 소갈비를 손질하며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노파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소파 등받이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벽했습니다. 넓은 정원, 따뜻한 햇살, 딸이 다니는 명문학교, 그리고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질서 아래 숨죽인 사람들.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내가 만든 가족. 유진의 입가에 서늘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뙤약볕에 시어머니 최말순이 거름통을 지고 비틀거리며 밭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삽질을 하는 최말순의 비참한 모습 위로 거실 통유리창에 비친 유진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유진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식모 취급을 당하고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오직 6살 딸 수아에게 평범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숨을 구걸하며 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팔아넘기겠다고 외쳤고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처분하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이 납치되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아이의 숨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 살 길만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을 짓밟고 위기 앞에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내던지는 것.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유진이 시댁 식구들에게 되돌려준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특히 매일 곁에 있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가장 가혹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도 모두 내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